안녕하세요. 오늘 강의를 맡은 한의사 김송입니다. 오늘은 체형조정 건강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형 조정인데요. 오늘 말씀드릴 것은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면 건강할 수 있을까? 많이 있죠. 뭘 잘 먹어야 된다, 뭘 먹어야 된다,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제 바른 마음, 바른 음식, 바른 자세입니다. 먼저 이제 바른 음식을 먹는 거, 바른 음식.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건강하다고 해도 음식을 잘못 먹으면 문제가 생기겠죠. 인스턴트라든가, 기름진 음식, 술, 고기, 그리고 가공식품, 이런 걸 많이 먹는다면 절대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먹을 때 항상 이런 바른 음식, 자기 몸에 맞는 음식, 자기 체질에 맞는 음식을 먹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바른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면은 이 병이 진행이 될 때, 보면 어떤 사람은 이제 그냥 똑같은 상황이라도 그냥 크게 문제가 없는데 어떤 사람은 많이 병이 심해지거든요. 그때 보면은 어떤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화병이나 이런 게 많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정신적으로 어떤 혈압 당뇨가 있다고 하더라도 병이 진행이 되는 것은 결정적으로 어떤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이때 병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른 마음을 갖는 거. 근데 마음을 갖는다고 해서 많이 참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참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 바른 마음을 갖는 것은 자기 몸에 모든 것을 이제 또 놓아주는 거. 그러니까 분노가 있다든가, 화가 있다든가, 스트레스가 있다든가, 그런 것이 없이 편안한 상태,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른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아무리 잘 깨끗하게 먹고 이제 바른 마음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자세가 나쁘면 안 좋습니다. 우리가 삐딱하게 앉는다든가 한쪽으로 뭘 계속 한다든가 하면 몸이 틀어지게 되거든요. 틀어지면은 이게 오장육부에다 영향을 주면서 여러 가지 질병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른 자세를 갖는 것이 일단 통증을 없애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건강을 유지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강의를 드릴 것은 이제 이 바른 자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른 자세는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바른 자세를 한다면은 이제 건강을 떠나서 가장 관심이 많은 것은 역시 외모적이죠. 외모로 봤을 때 꾸부정하거나 한쪽이 삐딱하거나 그러면은 좀 사람들이 싫어하죠. 바른 자세, 곧바른 자세 하면 뭔가 신뢰도 가고 건강해 보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바른 자세는 외모적으로 좀만 좋을 뿐만 아니고 이제 각종 통증의 원인도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디스크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이제 자세가 틀어지면서 통증이 많이 오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제 이 자세가 바르게 되면 척추가 바르게 되고 척추에서 나가는 오장육부에다 신경이 나가는데 이것이 또 이제 바르게 되면 오장육부가 튼튼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오장육부가 튼튼하면은 암이라든가 난치병 등과 같은 그런 병도 예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바른 자세를 갖는 중요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이제 잘못된 자세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잘못된 자세는 이제 여러 가지 병을 많이 일으키게 되겠죠. 먼저 이제 위로 보면은 이제 가장 많이 목이 삐딱하다든가 이제 고개가 많이 앞으로 나간다든가 아니면 너무 일자가 된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이제 목에 많이 문제가 되고 이것은 바로 이제 목 디스크로 이제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일자목이라든가 거북목이라든가 귀 부인의 혹과 같이 어떤 그런 특정한 자세를 만들면서 목 디스크나 각종 통증이 오게 됩니다. 또 이것이 이제 허리 쪽으로 가면은 허리에도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제 일단 허리 디스크가 많이 오게 되고요. 골반에도 영향을 주게 되고, 그리고 이제 척추 측만증이라든가, 이제 전만증, 후만증, 일자허리 등과 같이 이제 자세가 나쁨으로써 이제 척추가 변형이 되면은 이것이 곧바로 이제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통증으로 연관이 되죠. 또 이제 골반이 막 틀어지게 되면은 고관절 이런 데뿐만 아니고 다리나 발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다리, X다리가 되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관절염의 원인이 되고 또 이제 각종 무릎, 발목, 고관절의 통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골반을 바르게 해주는 것이 또 이제 바른 자세를 갖는 것이 통증을 예방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우리 몸이 이렇게 틀어지면은 그냥 몸만 틀어지는 게 아닙니다.
얼굴도 이렇게 찌그러들거든요. 이게 한쪽이 삐딱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주름도 많이 생기게 되고요. 또 이제 한쪽 그 비대칭인 분들, 어떤 분들 보면 이제 코가 빈다든가, 얼굴 한쪽이 많이 이렇게 좀 좁고 한쪽은 넓은 경우, 이런 경우 보면 대체적으로 이제 척추가 이렇게 틀어지고, 이 틀어진 것이 오랫동안 된다 보면은 이제 이 얼굴도 변형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얼굴을 보면 이 사람 자세가 좀 안 좋겠구나 하는 걸 유추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또 이제 보면은 여기 그림에서 보듯이 이 척추에서 신경이 온몸에서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목이 아프면은 이제 팔로 내려가지만 그 위쪽에는 이제 머리 쪽으로 가게 되고요. 그 목 아래에서 이제 흉추에 있는 것은 대체적으로 이제 오장육부에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장육부의 건강은 바로 이제 흉추가 바르지 않을 때, 이때 그 영향을 많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세가 틀어지면은 이제 또 오장육부에도 영향을 주고 이제 암이라든가 난치병 등과 같은 그런 병에도 영향을 줄 뿐만 아니고 또 이제 이거 흉추가 틀어지게 되면은 이게 흉곽이 좀 돌아가거든요. 흉곽이 돌아가면서 이제 어깨 높이가 달라진다든가 한쪽 그 갈비뼈가 많이 나온다든가 아니면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유방의 크기가 한쪽은 좀 다른 경우 보면 대체적으로 흉부의 그 척추가 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이제 이 척추가 또 휘어지면은 비만하고도 연관이 돼요. 이게 척추가 이렇게 바르게 돼 있으면은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 지방이 낄 틈이 없는데 만일 어떤 특정한 부위가 이렇게 휘어지면은 한쪽은 많이 나와서 뼈가 나가지만 한쪽은 움푹 파이면은 그냥 여기가 같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거기가 공간이 생기면서 거기에 지방이 차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떤 경우에 이제 등을 이렇게 많이 내미는 경우에 보면 이제 뒤에 보면 이제 등살이 많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또 이제 고관절을 보면은 이 고관절이 딱 그 약간 45도 각도로 돼 있으면 이렇게 돼 있으면 괜찮은데 이것이 고관절이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너무 뒤로 간다든가 앞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고관절이 뒤로 가면은 그냥 큰 문제가 없는데 고관절이 벌어지면서 이렇게 앞으로 나가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허벅지 옆구리살이 많이 붙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뭐 잘 안 빠지죠. 이걸 고관절을 돌려놔야지 이것이 살이 딱 붙으면서 허벅지 옆구리살이 없어집니다. 그렇게 이제 골반이나 뼈가 이렇게 틀어지면서 이게 좀 많이 그 살도 많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바른 자세를 하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통증도 없애고 외모도 좋게 하고 그 각종 오장육부를 튼튼하게 할 뿐만 아니고 살도 뺄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자세가 이제 그 좋은 자세인가 한번 요 보시면은 여기 나와 있죠. 옆면을 봤을 때 이게 딱 맞아야 됩니다. 보면은 이제 여기 귀 쪽, 귀가 딱 맞아야 되고 어깨 중심이 딱 맞아야 되고 그 골반의 중심, 무릎의 중심, 그리고 발목에 있어서는 이제 무릎 앞관절에 약간 그 복숭아뼈 약간 앞쪽이 딱 맞아야 됩니다. 근데 요즘 어떨까요? 요즘 사람들 가장 특징적인 것이 바로 이제 이 어깨에서 목이 앞으로 많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서 보면은 이 어깨 중심선이 이제 딱 귀랑 딱 맞아야 되는데 그게 안 맞고 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어깨 중심선이 이 뒤통수에 맞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사람들이 이렇게 나가면서 이제 몸이 앞으로 이렇게 쓰러지면 이거 모두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뭐 컴퓨터를 한다 뭐 한다 전부 다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사람이 전부 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자목이 되고 목이 앞으로 나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쉽게는 이 목 중심을 딱 옆에서 봤을 때 어깨 중심하고 귀 뒤쪽이 딱 맞아야지 바른 자세입니다. 그러지 않고 이렇게 나갔다면은 일자목일 확률도 높고 이게 목이 이렇게 나가면은 상대적으로 등은 또 뒤로 나가거든요. 그러면 구분등이 되고 또 이제 배가 나왔으면 또 이제 뱃살도 나오고 해서 이게 막 우리 몸이 그냥 그대로 딱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어떤 그 특정 부위가 이상이 생기면 거기에 대한 보상작용이 나타나서 변형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잘 관리하셔야지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봤을 때, 뒤에서 보면 이제 우리 몸은 그 대칭이기 때문에 딱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양쪽 귀가 딱 높이가 맞아야 되고, 양 어깨가 맞아야 되고, 양 팔꿈치, 그리고 골반, 무릎, 이런 데가 딱딱 맞아야지 바른 자세인데, 측만증이 있다든가 하면 이게 틀어지죠. 앞뒤로, 이게 좌우로도 틀어지지만, 이제 앞뒤로도 이렇게 많이 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몸의 균형이 깨지면서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전형적으로 이제 가장 크게 많이 나타나는 유형들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 첫 번째에 있는 것은 이제 척추 전만 후만증인데요. 이것은 이제 배가 나오고 척추가 이제 골반이 이렇게 앞으로 많이 나가고 그러니까 이게 몸이 뒤로 가니까 이제 이렇게 넘어가니까 다시 등이 굽어가지고 이렇게 등이 좀 굽게 되고 또 이제 등이 굽으면 머리가 앞으로 나가니까 고개를 들다 보면 이제 S자로 완전히 되면서 이제 그 배가 나오고 등 굽고 목 이렇게 자라목처럼 일자목이 아니고 이제 과전만이 돼가지고 이렇게 굽는 경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바로 편평등입니다. 거의 일자허리죠. 경우에 따라 보면 좀 마른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골반도 이렇게 좀, 오리궁뎅이가 아니고 반대로 이렇게 되면서 허리가 일자가 되고 등도 일자가 되고 목도 일자가 되고 거의 일직선, 아주 바른 자세인데 너무 바르게 되다 보니까 병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일자인 그런 경우고요. 다음에 세 번째가 구분등입니다. 이것은 이제 골반이 앞으로 나가면서 배를 전체적으로 내밀게 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 형태는 이제 요게 C형으로 됩니다. 이게. 그러면서 등 쪽은 이제 이 등 쪽은 여기가 좀 많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배는 전반적으로 내면서 약간 여기 백니 그러니까 뒤꿈 무릎을 너무 뒤로 빼가지고 백니가 되면서 이제 배를 내밀고 하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C형으로 되는 그런 형태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맨 마지막 것은 이제 군인형 자세인데요. 이것은 너무 자세가 좋은 겁니다. 골반은 이제 오리궁뎅이처럼 딱 만들고 상태를 너무 반듯하게 세우다 보니까 보기에는 좋은데 이게 너무 이제 허리에 이런 데 다 문제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목이 이제 경우에 따른 일자도 있고 많이 굽기도 하고 하는데 요즘에 와서는 이제 특징적인 것이 대체적으로 이제 그 일자목이라든가 이제 그 D형목 그러니까 몸이 이렇게 앞 코 있는 데가 이렇게 볼록 나와야 되는데 코 있는 데가 일자로 되는 경우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D형쪽으로 바뀌는 그런 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D형목인 경우 이게 일자목을 넘어가는 거죠. 옛날에는 이제 자동차 사고 났을 때 몸이 쫙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가면서 이게 그냥 팍 꺾이는 그런 아주 치명적인 사고인데 요즘에는 이게 고개가 거의 다 이렇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그 모니터라든가 스마트폰 그리고 이제 그 노트북 같은 거 많이 볼 때 이게 높이는 안 보잖아요. 전부 다 그냥 지하철 같은 데 보면 전부 다 고개 숙이고 밑에 뭘 이렇게 그냥 막 보고 있잖아요. 이것이 큰 원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요것이 이제 그 옆면에 봤을 때 일반적으로 나타난 전형적인 그런 그 자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앞에 있는 것은 이제 양쪽이 한꺼번에 많이 움직이는 겁니다. 한쪽 움직여가지고 체형이 변형이 되는 건데 이번엔 이제 견갑대하고 골반대가 이제 따로따로 움직이는 겁니다. 이것이 양쪽으로, 어깨가 양쪽으로 많이 하면은 이것은 이제 그 구분등이 되겠죠. 그러나 이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이게 두 개가 이제 양쪽 팔을 이렇게 양쪽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게 한쪽은 많이 돌고 한쪽은 덜 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이제 특별한 경우에 이제 한쪽이 많이 돈다든가 그런 경우에 이제 좌우가 달라지고요. 또 역시 골반에서도 이제 이 골반이 양쪽이 많이 앞으로 간다든가 뒤로 가면은 이제 뭐 오리궁뎅이가 된다든가 평평 골반이 된다든가 하는데 이것이 좌우가 약간 이렇게 다르게 되는 경우에 이제 이게 틀어지게 되고 틀어지게 되면은 이제 척추 측만이나 이런 것이 오게 되고요. 또 이제 이런 양쪽이 많이 달라지게 되면 문제는 뭐 다리 길이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의원에서 이제 추나요법을 할 때 바로 이렇게 다리를 갖게 해주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골반을 틀어져 있는 골반을 바르게 해줌으로써 이제 다리 길이가 같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골반 견갑대하고 골반대가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양쪽으로 한꺼번에 움직이면은 앞에 그림처럼 이제 전후좌우가 같이 되는데 그러니까 한쪽 왼쪽 오른쪽이 달라지는 경우는 이렇게 틀어지게 되죠. 틀어져 골반도 또 이제 틀어지게 되고 이렇게 해서 좌우가 또 이렇게 틀어지면서 이제 여러 가지 각종 병이 되고요. 또 이제 이렇게 틀어지게 되면은 척추도 좀 약간 이렇게 틀어지거든요. 그러면 몸의 중심이 원래는 딱 양쪽에 딱 서야 되는데 이거 한쪽을 기울게 되면은 어떨까요? 이쪽 무릎이나 발목에 힘이 많이 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아무 이유 없이 무릎을 엑스레이 찍어도 이상이 없는데 한쪽 무릎이 계속 아픈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이제 몸의 중심을 이동시켜줘야지 좀 그 통증을 없앨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몸의 불균형을 올 수가 있게 되죠. 그리고 이제 고관절에서 이제
이 방향에 따라 가지고 이것이 좀 또 이제 무릎에 영향을 줍니다. 이 골반이 앞으로 간 경우, 뒤로 간 경우, 또 이제 여성들 보면은 이제 오다리인 경우가 많은데요. 그럼 보면 이제 골반이 앞으로 많이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관절이 이렇게 옷처럼 되게 되면 오다리가 되죠. 대체적으로 보면 이제 하이힐 많이 신고 다니는 분들, 이런 분들 보면 이제 오다리가 많은 이유가 하이힐을 많이 신으면은 골반이 이렇게 있던 것이 쭉 이렇게 돌아가게 되죠. 돌아가면은 균형을 잡게 해서 오다리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다리가 확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하이힐을 많이 신는 경우는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또 이제 뒤로 가면 X다리가 되죠. 서양 사람들이 많게 되는데요. 비만한 분들 몸이 뒤로 젖혀지면서 X다리로 이렇게 좀 되는 경우도 있고, 이것이 다 이제 O다리, X다리는 그 자체를 치료하는 게 아니고 이 고관절과 발목을 가지고 같이 치료해야 됩니다. 그래서 발을 보면은 이제 발이 이제 가운데에 있는 것이 이제 정상의 발이고요. 저 까치발인 경우는 이렇게 발지문을 찍어 보면은 앞뒤만 나오고요. 평발인 경우에는 이제 앞 가운데까지 다 붙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평발인 경우는 오다리 이렇게 X처럼 이렇게 벌어지게 되고 까치발인 경우는 이게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다리, X다리로 이제 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오다리, X다리는 단순하게 무릎만 보는 게 아니고 이제 발목하고 발바닥하고 이제 고관절, 허리까지 같이 다 연관을 시켜가지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각 체질별로도 이제 특징이 있죠. 각 체질.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딱 전형적인 특성으로 볼 수도 있는데, 사상 체질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각 체형별로 이제 특징이 있습니다. 그 태양인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목덜미가 많이 발달이 되고 허리 부분이 약하거든요. 그것이 이제 전형적인 증세인데, 그것을 이제 너무 그냥 편편일률적으로 다 하는 것보다는 이제 그 태양인의 특성에 맞춰가지고 어느 정도 목이 굵은 거는 인정을 하고 허리를 좀 보강해주는 식으로 허리를 강하게 해서 이제 체형을 맞춰주는 것이 좀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태양인들 같은 경우는 허리를 튼튼하게 해주고 또 이제 간이 약하기 때문에 간을 보호해주는 식으로 이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양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어깨 흉곽이 많이 발달이 되고 골반이 약합니다. 그래서 흉곽이 너무 넓은 것을 뭐 억지로 줄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골반을 좀 튼튼하게 하면서 허리를 튼튼하게 하는 것이, 골반을 튼튼하게 하고 심장을 보호해주는 것이 이제 소양인들의 이제 그 뼈를 튼튼하게 하고 골반을 튼튼하게 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태음인들은 이제 복부가 많이 발달이 됐습니다. 그래 허리가 좀 많이 튼튼한데 너무 과하죠. 근데 목덜미가 좀 가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목덜미를 좀 보강을 해준다든가 아니면 이제 이 복부에 태음인들은 살을 좀 많이 빼주는 것이 어떤 체형을 잡는데도 좀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태음인들은 허리를 좀 약간 너무 과한 것을 좀 줄여주고, 목덜미의 기능을 좀 순환되게 잘 해주는 거. 이것이 이제 태음인의 그 체형 관리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다음에 소음인들은 이제 골반이 튼튼한데, 이제 어깨가 이게 많이 약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음인의 특징이 이제 서 있어도 여성처럼 이제 이렇게 어깨를 좀 움츠리고 있는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음인들은 이게 등을 좀 펴주게 이렇게 해주는 것이 좋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가슴을 펴고 위장 기능을 좀 이렇게 좀 편안하게 해주면은 이제 가슴이 좀 펴집니다. 그래서 이제 위장과 비장 기능을 보호해주고 가슴을 좀 쫙 펴주는 그런 자세를 하는 것이 이제 소음인들의 이제 체형 관리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마다 어느 체질이 있고 체질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뭐 이제 소음인을 뭐 이제 어깨가 좁은데 이걸 뭐 아주 그냥 넓게 한다든가 그거보다는 어느 정도까지만 해주고 골반은 좀 그대로 놔두는 식으로. 그러니까 각 체질 특성을 이해하고 한다면은 이제 건강도 좋아지면서 이제 자세도 바르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체형 교정요법이라는 것은 이제 이 방법은 그렇습니다. 이게 일단 척추, 경추, 흉추, 요추, 골반
이런 데를 좀 바르게 해주고 또 이제 여기서 이제 어깨 그 견갑대하고 골반대를 좀 최대한 맞춰줍니다. 그리고 이제 더 올라가서 이제 턱관절 이런 데를 좀 맞춰줌으로써 이제 균형을 잡아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바르게 해줌으로써 이제 각종 통증,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등과 같은 각종 통증도 예방하고 오장육 부의 기능도 원활하게 해주고 그리고 그리고 이제 그 어떤 주름을 없앤다든가 우리 몸에 비대칭을 없애주는 그런 방법이기도 하고요. 또 이제 그 살이 낀 부위 어떤 비정상적으로 살이 붙는 부분을 이제 없애주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진단을 하는가? 물론 이제 디스크라든가 이런 거 진단을 할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CT를 찍는 방법이 있고, MRI 찍는 방법이 있고, 이제 일반 엑스레이 찍는 방법이 있는데, CT나 MRI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또 정확하게 또 이제 수술을 하기 위해서 본다면은 좀 판단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물론 이제 좋은 방법이긴 한데 이제 경제적으로 보면 이제 아주 수술을 하지 않는다면은 상당히 부담될 수도 있는 가격이죠. 그래서 물론 이제 그런 방법을 해서 참조를 할 수 있지만 또 간단하게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는 이제 이 적외선 촬영, 그러니까 경피 온열 검사와 일반적인 척추 엑스레이를 찍음으로써도 충분하게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게 적외선 체열 진단으로 이제 허리 디스크 환자를 찍은 겁니다. 보면은 허리 부분에 상당히 부담이 많이 가게, 압력이 많이 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허리 부분에 부담이 많이 가고 보면 오른쪽 발을 보면은 이제 이 발바닥이 하나는 파랗게 나오죠. 여기에 신경이 좀 잘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오른쪽, 왼쪽은 괜찮고, 그리고 보면 이제 다리도 보면은 이제 왼쪽 발로 좀 온도가 좀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경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적외선 체열 진단을 해가지고 이것이 만약에 이제 아픈 부위가 이제 온도가 떨어지는 쪽으로 아픈 경우에는 디스크일 확률이 높고요. 만약에 이제 아픈 부위가 온도가 많이 올라간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디스크라기보다는 이제 어떤 근육통이라든가 관절염이라든가 어떤 압력이 많이 가해져가지고 디스크하고는 상관없이 오는 통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게 통증 부위를 잘 생각해 보면은 어느 부위가 그 신경이 눌리는가, 어느 정도 심한가. 그리고 이제 디스크가 왔는데 좌우의 온도 차이가 심하면 심할수록 디스크가 신경을 많이 누르는 거고 차이가 적을수록 이것은 이제 디스크가 가볍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그 목 디스크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은 이제 여기서 보면은 왼쪽 맨 아래 보면 팔을 보면은 왼팔이 온도가 많이 떨어지고 오른팔은 빨갛게 나오죠.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왼팔로 이제 신경이 눌리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목 디스크가요. 그렇게 이제 여기서 여러 각도로 막 찍어봐도 이제 왼쪽 팔로만 온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여기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보면 얼굴이 굉장히 빨갛게 나오죠. 열이 많이 올라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열하한증이면서 막 흥분이 된다든가 화가 많거나 스트레스가 많은 경우에 이런 경우에 보면은 이제 그 목 디스크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목을 만져보면 거의 그냥 굳어 있으면 뻣뻣하고 딱딱하고 그냥 뭐가 하나도 안 들어갈 정도로 힘이 안 들어갈 정도로 긴장이 돼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시 이제 좌우를 비교해 봤을 때 온도가 떨어지는 쪽으로 이제 통증이 온다면은 이건 역시 그 목 디스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엑스레이를 찍을 때 이제 여러 각도로 보는데요. 이제 오픈 마우스라고 해가지고 경추 1, 2번을 봅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은 이것이 바르게 돼 있어야 되는데 이게 한쪽으로 삐딱하다든가 한쪽으로 돌아간다든가 하는 경우에 이것은 이제 여러 가지 영향을 주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그 경추 1번, 2번에는 그 뇌가 있고 뇌가 척수로 내려가면서 이제 척수가 쭉 내려가서 꼬리뼈에 붙게 되는데요. 경추 1, 2번에 이 경막이라는 것이 붙어 있으면 이 경막이 붙어 있고 꼬리뼈에 붙어 있는데 이것이 이제 틀어지게 되면은 척추가 돌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요게 좀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외부에서보다도 척수가 이제 피하기 위해서 척수가 돌아가면서 몸이 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꼭 확인해서 이제 경추 1번에 문제가
있으면은 거기를 먼저 좀 잡아줘야지, 정막을 이렇게 반듯하게 해줘야지 다른 데도 좀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고, 또 이제 턱관절을 많이 봅니다. 턱관절을 봐서 이 양쪽을 입이 벌리고 닫을 때 이것이 원활하게 돼야 되는데, 간격이 한쪽이 너무 좁다든가 하는 경우에 이제 이렇게 좁아지면은 이제 몸에 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측만증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그리고 가끔 보면은 이제 어금니가 빠진 분들이 있습니다. 한쪽이. 그럼 어떻게 됐으면 한쪽이 빠지면은 사람들이 음식을 무의식적으로 씹을 때 이쪽을 안 씹게 되죠. 그리고 반대쪽으로 음식을 막 씹게 되면 이게 좀 틀어지게 됩니다. 틀어지면 고개가 약간 틀어지면서 경추가 휘고, 경추가 휘면은 이제 처음에는 경추만 있는데 나중에는 이제 흉추, 요추까지 다 틀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목 디스크나 허리 디스크가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중에서 이제 어금니가 한쪽이 빠지고 뭐 여러 가지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뭐 하여튼 상황에 의해서 이빨을 안 해놓는다면은 이제 더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금니를 항상 바르게 해줘가지고 맞춰주는 것이 이제 건강을 유지하고 이제 목 디스크나 허리 디스크를 예방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전신 엑스레이를 찍게 됩니다. 그래서 척추가 어떤 쪽으로 휘었는지, 그리고 이제 견갑대가 이제 어느 쪽이 높은지 얕은지, 또 골반이 어느 쪽으로 이렇게 틀어졌는지, 이 고관절이 어떤지 이것을 한꺼번에 보게 되죠. 그리고 옆면에서도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제 S라인이 잘 나와야 되는데, 너무 등이 많이 굽는다든가 전만증이 심하다든가 아니면 일자허리나 일자목이라든가 이런 걸 다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 일반적으로 검사를 할 때 목이 아프다면 목만 찍게 되죠. 그러나 이제 목만 찍어서 이제 목에 문제가 많이 나올 수도 있지만, 목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골반이나 허리 이쪽이 많이 틀어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목 디스크라고 해서 목만 치료하는 게 아니고 이 골반까지 다 잡아줘야지 목이 좀 펴지게 됩니다. 그 반대로 본다면 이제 허리 디스크가 왔어도 허리는 뭐 크게 영향이 없는데 경우에 따라서 목 디스크나 아니면 목이 뭐 일자목으로 된다든가 기형목으로 되고 또 이제 흉추가 많이 휘어 있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이걸 같이 해줘야지 디스크,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도 치료가 되고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일 치료를 하는데 이제 허리 디스크라고 해서 이제 이걸 치료했는데 측만증이나 전만증, 후만증이 척추가 많이 틀어져 있고 그냥 그 부위만 잘라낸다면은, 생각해보면은, 이제 거기는 이제 일단 잘라냈으니까 신경이 누를 게 없죠. 디스크가 나와서 신경을 눌러서 허리 디스크가 됐는데, 만일 그 나온 신경을 잘라버리면은 일단 그 신경은 괜찮습니다. 아니, 쇠를 박아가지고 그 양쪽을 딱 하게 되면은 그 신경은 괜찮죠. 그러나 이 균형이 깨져 있는 것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압력을 안 가지만 이 압력을 받을 것이 없어졌으니까 그 위나 아래의 그 디스크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한 1년 있다가는 다시 디스크 증세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균형을 바로 잡고서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나온 부분만 잘라내게 되면은 재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방에서 치료하는 방법은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인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침이라든가 물리치료를 해드리고, 부항요법을 하고, 그리고 좀 더 이제 적극적으로 한다면은 이제 한약요법을, 약침요법을 하겠습니다. 약침은 한약 성분 중에서 이제 그 체질이나 아니면 그 병의 증세에 맞게, 그러니까 약침 중에서도 이제 허리 관절에 관한 약은 이제 디스크에 많이 쓰게 되고, 그러지 않고 이제 중풍이라든가 체질이라든가 거기에 맞춰서 또 쓸 수가 있고요. 그 약침은 좀 가볍게, 부드럽게 쓸 수가 있는 방법이고요. 만일 특별히 벌에 대한 알러지가, 벌침에 대한 알러지가 없다면은 봉약침을 쓸 수가 있습니다. 벌독이죠. 이 벌독은 이제 굉장히 진통작용이 강하고, 면역 기능을 강화시키고,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그리고 염증도 없애주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디스크 환자들 통증이 심한 경우에, 아니면 이제 관절염이라든가 이런데, 또 아니면 근육이 많이 긴장이 되어 있는 경우에 이 디스크를 있는 경우에 이제 요 벌침을 놓게 되면 근육이 확 풀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종 통증에는 이제 벌침을 많이 쓰고요. 그리고 이제 척추가 많이 틀어져 있는 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추나요법이죠.
턱관절에서 경추, 흉추, 요추, 골반, 견갑대 등과 같이 이제 직접 이렇게 척추를 해가지고 분석을 해가지고 그걸 바르게 맞춰주는 그런 방법을 쓰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목계수고 허리계수고 각종 통증, 뭐 내장 질환이 있다고 하더라도 역시 이제 척추를 바로 잡게 되면은 이제 그 증세도 많이 호전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자세히 들어간다면 이제 상부 경추, 아까 그 턱과 오픈마우스에서 경추 1, 2번을 하죠. 검사를 해서 그게 문제가 있다면은 이제 경추를 조절해주는 그런 치료법을 씀으로써 이제 경막을 조절해주는 그런 치료법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족부요법, 그러니까 이 발이 평발이면은 이제 아무리 그 치료를 하더라도 평발로 돼 있으면은 이게 계속 허리에 영향을 주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 깔창같이 이제 자기 그 커브를 만들어주면은 이 골반, 발이 좀, 이거 평발이 됐던 거 약간 커브를 만들어주면서 다리의 그 구조를 바르게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증세도 많이 호전이 되죠. 만일 이제 평발이 아주 심한 경우에 그냥 놔두게 되면은 치료를 하더라도 계속 여기서 브레이크를 걸기 때문에 이것을 좀 같이 해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요즘 많이 쓰는 게 매선요법이죠. 매선이라는 것은 이제 선이 들어간다, 선을 매장시킨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근데 이 선이라는 것이 이제 옛날에는 이제 금킴 많이 썼죠. 금사. 금실을 거기다 이렇게 몸에 좀 놓게, 그 관을 이용해서 혈자리에 놓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몸 안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금침은 이제 한번 들어가면 평생 남게 되죠. 물론 효과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이물질로 남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제 녹는 수술실 성분으로서 이제 매선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몸에 들어가면은 이제 어느 정도 한 6개월이고 1년 정도 있다가 이건 시간이 지나면 녹아 없어지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매선요법인데요. 이것은 금침은 이제 평생 간다고 하면은 매선은 이제 어느 정도 있다가 없어져 버리는 그 침을 효과를 내고 없어지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혈자리라든가 근육이 약한 데라든가 이런 데 놓음으로써 근육을 강화하고 혈자리를 이제 침 놓는 효과를 계속 유지함으로써 이제 몸의 균형을 잡아줍니다. 또 이제 인대가 약한 경우에는 인대에다 놓음으로써 인대를 보강해 줄 수도 있고요. 또 이제 혈자리에 놓음으로써 이제 그 혈을 강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체형 조정. 옛날에는 이제 추나요법으로 하면은 이제 증세가 호전이 됐다가 또 반복되고 이렇게 반동작용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매선요법을 함으로써 이제 딱 어느 정도 교정을 한 다음에 바로 이제 그 매선을 시술을 하게 되면 그 상태를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형 조정을 많이 하는데 많이 쓰고요. 요 매선요법은 또 요즘에 그 얼굴 성형이라든가 주름 제거라든가 리프팅 같은데 많이 응용되고 있는 요법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 또 인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체형 조정하는데 중요한 것이 이제 침도요법이 있습니다. 침도라는 것은 이제 침은 일반적으로 이제 가늘어 가지고 바늘처럼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침도는 이 침은 침인데 좀 약간 굵으면서 요 끝에가 이제 드라이버처럼 돼 있습니다. 드라이버처럼 돼 있어 가지고 이게 일자로 돼 있는데요. 근데 여기에 날이 있습니다. 칼날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제 요것을 방향에 따라서 근육을 이렇게 자를 때는 이렇게 자르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옆으로 하면 이게 잘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육을 좀 벌려주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아주 유착이 심한 데는 끊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형이 이렇게 틀어지게 보면은 이제 이게 몸이 틀어지게 되면 한쪽 근육은 많이 이완됩니다. 그러나 한쪽 근육 어떤 특정 부위에 있어서는 이것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압축이 돼가지고 이제 꽉 굳어버려요. 유착이 됐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육이 긴장이 되고 유착되면서 이게 강하면은 이걸 침을 놓고 뭐 벌침을 해도 이제 풀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안 풀어지는 경우에는 요 침도를 이용해가지고 고개를 살짝 좀 이렇게 좀 근육을 좀 잘라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힘 꽉 잡고 있던 것을 약간만 놔주면 몸이 변하게 되죠. 그래서 척추 측만증이라든가 오다리라든가 아니면 척추 전만증 그러니까 오리궁뎅이 같은 경우 그런 경우 아니면 뭐 다리가 좀 잘 안 벌어질 때 거기 강한 인대를 조금씩만 이렇게 끌어줘도 확 풀어지면서 몸의 균형이 잡히게 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측만증이라든가 오다리, X다리 어떤 그
그리고 이제 디스크,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인 경우에는 이 목의 근육이 굉장히 단단합니다. 그래서 힘을 넣었다가도 빼면은 다시 유착이 되는데, 요것을 이제 근육, 침도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척추 근육을 약간 풀어주면은 이게 확 풀어지면서 이제, 디스크. 그러니까 이게 디스크가 꽉 눌리는 것도 이제 디스크 뼈가 누르는 게 아니고, 디스크 주위에 있는 인대가 꽉 압착이 돼가 누르는 거거든요. 근데 요 인대를 탁탁 끊어주면은 이게 힘을 놓게 되면 디스크가 벌어지면서 간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디스크인 경우에 이제 침도요법을 이용해서 좀 치료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골교정요법도 있는데요. 골교정요법은 이제, 보면은 이제 옛날에, 할아버지나 할머니들이 허리 아프다고 하면 손자한테 뭐 어떡합니까? 등에 올라가서 밟으라 그러죠. 밟으라 그래서 눌러주는데, 그와 같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척추를 분석을 해가지고, 오리궁뎅이라든가 틀어져 있거나 그런 경우에 이제 그것을 좀 망치로 이제 두드려가지고 좀 바로 잡아주고, 또 측만증으로 이렇게 틀어져 있는 경우에 이제 나와 있는 격으로 좀 해서 바르게 해주는, 그런 방법을 해서 이제 추나로 할 수 없는, 어떤 이제 미세하게 그냥 아주 그냥 세분적으로 좀 자세하게 들어가서 이제 그 부분적으로 좀 치료할 때 쓰는 방법이 이제 골교정요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상 체질적으로 이제 체형 교정을 하는 방법은 이제 먼저 이제 사상 체질적으로는 이제 일단 각 체질을 봐가지고 그 체질 특성에 맞게 이제 체형을 맞춰서, 그러니까 간대폐소, 폐대간소, 이제 태양이는 목덜미가 발달이 되고, 소양이는 흉곽, 태음이는 복부, 소음이는 골반, 이쪽을 이제 그걸 염두에 두고 치료한다는 얘기고요. 또 이제 체질적으로 보면 그 각 체질의 그 장부의 대소가 이제 체형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오장을 그 체질 한약을 써가지고 이제 장부를 조절해주는 그런 방법을 씁니다. 또 이제 그 약힘을 할 때도 이제 각 체질에 맞게 그 약힘을 써서 이제 더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각 체질의 분석이 된다면은 이제 심성이라든가 마음가짐, 음식 등을 먹음으로써 자기 체질에 맞는 음식을 먹음으로써 더 이제 호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상 체질적으로 이제 생활요법으로는 이제 바른 자세를 갖는 거죠. 그러니까 바른 자세를 갖는데 금방 말씀드린 대로 소양인, 태양이는 목덜미가 한데 태양이는 이제 허리가 약하죠. 그래서 허리를 좀 보강하는 그런 운동법이나 자세를 많이 하고요. 소양이는 골반이 약하기 때문에 골반 쪽으로, 태음이는 이제 목덜미 기능이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목덜미가 순환이 잘 되게 하고, 소음인들은 이제 흉곽이 기능이 잘 안 되니까 흉곽 기능을 좀 잘 되게 하는 방법으로서 이제 그 바른 자세를 유도하는 그런 방법이고요. 또 이제 그 각 체질대로 바른 마음을 갖는 거, 그것은 이제 태음인들은 너무 욕심을 많이 갖는 거, 뭐든지 막 다 흡수하는 것보다 이제 남을 베풀면서 이제 욕심을 적게 내는 게 좋으시고, 소양인과 태양인들은 화가 많이 올라가면서 여러 가지 병이 많이 생깁니다. 건망증도 생기고 분노도 하고 막 하는데, 이것을 항상 내려줌으로써 명상이나 단전호흡을 해가지고 항상 내려줘서 하체에 단전의 기가 쌓이게 되면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또한 이게 병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소음인들은 너무 집착을 하고 이게 많이 이렇게 웅크려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열어 가지고 좀 너그럽게 생활하는 것이 또 이제 생활요법으로 잘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이제 음식도 좀 잘 먹어야죠. 음식도 먹으면 이제 각 음식마다 이제 그 특징이 있다 그랬죠. 태음인 같은 경우에는 간대폐소, 그 간 기능이 강한데 폐가 약하기 때문에 폐를 보호하는 음식들, 이런 걸 먹으면서 폐 기능이 이제 이렇게 확 피면은 이제 몸에 그 긴장도 풀어지고 발산도 잘 되게 됩니다. 보통 그냥 견과류나 이런 것들이 이게 딱딱한 걸로 쌓여 있듯이, 이것이 딱딱한데 이게 쌓여 있는 이유가 이게 발산하는 힘이 강해서 그렇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딱 쌓여 있는 그 기운을 좀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양인이나 태양인들은 이제 그 화와 열이 많이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화와 열을 내려주는 시원한 음식을 먹는 것이 이제 그 소양인의 건강을 도와주는 방법이고요. 소음인 같은 경우 몸이 차고 모든 게 움츠려 들어 있으니까 따뜻한 성질의 음식을 먹음으로써 이제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그 바른 자세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요즘 그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컴퓨터 많이 보고 노트북 보고 스마트 보고 하는데 전부 다
자세가 어떻습니까? 고개를 숙이고 고개를 앞으로 빼고 게임을 한다 뭐 한다 전부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많이 빼고 있는데 이걸 자세를 좀 바르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뭐 자세 바르게 하는데 뭐 그냥 한다고 해서 고개를 핀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죠.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모니터를 약간 올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눈높이가 모니터 중간 아래쪽에 딱 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고개를 들고 등을 피게 됩니다. 그래서 모니터를 좀 높게 해가지고 이제 하고요. 또 스마트폰을 볼 때 이제 보면 지하철에 보면 전부 다 고개를 숙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되죠. 근데 약간 좀 보기는 그렇더라도 약간 이렇게 해서 약간 눈을 좀 내리 깔고 본다면은 이제 그 목에는 영향을 안 주게 됩니다. 그리고 노트북도 이게 얇기 때문에 많이 그래요. 그래서 노트북도 이제 약간 높이 올려놓고 그 키보드를 선을 하나 따로 연결해가지고 그러니까 입력을 한다면은 이제 자세를 바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방이나 배낭도 문제가 많이 됩니다. 가방 일단 옛날에는 한쪽으로 많이 들었죠. 그래서 한쪽으로 하면 이제 틱다가 되고 하더라도 이제 오른손 잡으면 항상 오른쪽만 들어요. 그러면 계속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서 측만증 돼서 가끔은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이쪽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배낭을 많이 매게 되죠. 배낭을 매니까 좌우로 균형은 많이 잡혀집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배낭을 우리 몸이 그냥 서 있을 때는 괜찮은데 등에다 뭐가 애기를 없는다든가 배낭을 매면은 무의식적으로 이걸 이렇게 앞으로 당기게 됩니다. 그러면 목이 앞으로 가야 되죠. 그러면은 등이 굽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고개를 이렇게 되면서 일자목이 돼요. 그래서 일단 배낭을 맸을 때는 절대 무겁게 하지 마시고 가볍게 매고 들면서 등을 좀 꼿꼿하게 세우셔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가볍게 하고 이제 하셔야 되죠. 만일 오히려 등이 많이 굽은 분들은 좀 보기는 그렇더라도 이제 치료한다면은 가방을 가슴에 매면은 이걸 좀 피게 됩니다. 그러면 그게 바르게 되죠. 그러니까 절대 배낭을 맸을 때는 등을 충분하게 피셔야 되고, 만일, 하려면 가볍게 메고 다니셔야 됩니다. 만일 무겁게 하고 막 하면은, 보면은 거의 가끔 이렇게 되는 분이 있어요. 등에다 메고, 고개를 쭉 빼고, 이건 뭐 등이 많이 굽고, 목에 일자목이 되는, 그런 것이 되고, 그런 목 어깨가 많이 아프게 됩니다. 왜냐면, 우리 몸이, 딱 몸의 중심에 딱 있을 때는 근육이 힘이 안 듭니다. 그러나 이제, 몸에서 이제 머리가 앞으로 나가면은 머리 무게만큼을 잡아줘야 되죠. 요게 머리가 한 7, 8kg에서 10kg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항상 귓근육이 당겨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근육 긴장이 오게 되죠. 그러니까 또 바른 자세를 하는 것이 목 디스크도 예방하고 목의 통증도 없애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앉는 자세도 문제가 되죠. 앉는 자세. 보통 이제 키가 큰 사람들이라든가 그런 분은 두 개를 많이 숨기게 되죠. 그러면 이제 몸에 문제가 되고 또 이제 이 책상 높이나 모니터 높이가 다르게 되면은 이제 자세가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 몸에 잘 맞춰가지고 의자를 이제 반드시 거의 뭐 90도에 맞춰가지고 세우고 이렇게 딱 하는 것이 건강을 위하는 방법인데 좀 사람들이 급하고 뭐 그냥 신경 안 쓰면은 전부 다 고개를 빼고 막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러면 이제 경추, 등이 굽고 목 디스크고 허리 디스크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앉은 자세. 또 이제 소파에서 뭐 TV를 볼 때도 이제 삐딱하게 앉는다든가 뭐 이제 오늘도 왔는데 이제 그 소파 밑에 소파에서 이제 이제 바닥에 앉고 이제 TV 보면서 목을 이제 소파에다 의자 앉는 데다 기대게 되죠. 그러다가 그냥 삐딱해가지고 그냥 목이 아파가지고 옹청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세를 항상 양반 자세나 결과부 자세를 해가지고 허리를 반듯하게 세워서 보는 게, 그리고 모니터나 TV 볼 때는 항상 그 중심에서 약간 중간에 아래쪽을 이렇게 맞추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그리고 또 운전할 때도 문제가 되죠. 운전할 때 보면은 이제 이게 편하다고 이렇게 하는 분이 많아요. 거의 뭐 의자를 한 60도, 70도로 이렇게 돼 있는데 거의 뭐 90도가 되게 80도, 90도 정도 되게 이렇게 세우셔야지 이게 펴지게 됩니다. 아니면 이게 뒤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당연히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좀 고개도 많이 나오고 이제